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2사학번 장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프 프롬프트 러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그래프 프롬프트 러닝의 배경과 정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프 프롬프트 모델에 대해서 레벨별로 대표적인 모델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프롬프팅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란 일단 현실 세계의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는 핵심 데이터 구조입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나 분자 구조뿐만 아니라 지식 그래프처럼 관계가 중요한 데이터에서는 핵심 리프레젠테이션 메소드로 작용합니다. 한편 최근 NLP와 컴퓨터 비전에서는 Pre-training, Prompting and Predicting Paradigm, 즉 사전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두고 프롬프트만 바꿔가면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그래프 구조의 데이터에서도 이와 같은 학습 방식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존 그래프 학습 자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일단 그래프 모델은 여전히 지도학습에 크게 의존하는데 실제로는 대규모 라벨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와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서로 다를 경우 사전 학습에서 얻은 지식이 이후 태스크로 잘 제너럴라이제이션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프 러닝에서 대부분의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엣지 예측이나 속성 마스킹 등을 학습 목표로 사용하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와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서로 다를 경우 사전 학습 모델은 다운스트림 어댑테이션 과정에서 catastrophic forgetting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다운스트림 데이터 규모가 작아져서 퓨샷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래프 도메인 특유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셋의 경우 1차원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 모델에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같이 단어 레벨로 쉽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그래프의 토폴로지컬한 정보, 그리고 노드의 어트리뷰션 혹은 엣지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측이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레벨도 이러한 노드 레벨, 엣지 레벨, 서브 그래프 레벨 혹은 전체 그래프 레벨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와 달리 그래프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인 복잡성 때문에 프롬프트 설계도 훨씬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그래프 프롬프트 러닝입니다. 이 방법론의 목적은 사전 학습된 GNN 모델은 고정하고 프롬프트만 학습해서 전체 모델을 파인튜닝하지 않고 아주 적은 파라미터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모델을 잘 어댑테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노드나 엣지, 그래프 등 다양한 레벨의 태스크를 하나의 통일된 템플릿으로 변환해서 단일 모델로 모든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해당 방법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래프 프롬프팅은 NLP에서의 프롬프트와는 살짝 다른 개념으로 사전 학습과 다운스트림 태스크 사이의 오브젝트 차이나 레벨 차이를 줄이는 방법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NLP에서의 프롬프트와 그래프 도메인에서의 프롬프트 차이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NLP에서의 프롬프트가 자연어 문장이라면 그래프의 프롬프트는 가상의 토큰이나 서브 그래프 형태를 띠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이러한 그래프 프롬프트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프롬프트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학습 가능한 벡터 형태의 프롬프트 토큰, 그리고 둘째, 이 토큰들 사이의 연결 구조를 정의하는 토큰 스트럭처,
그리고 셋째, 이 프롬프트를 원본의 인풋 그래프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서팅 패턴입니다. 인서팅 패턴에는 크로스 링크를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피처를 더하거나 혹은 기존 노드와 이머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를 어느 단계에 적용해서 무엇을 수정하느냐에 따라 그래프 프롬프팅은 크게 세 가지 텍소노미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레벨 프롬프팅입니다. 이는 인풋 그래프 자체를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노드 피처에 프롬프트를 더하거나 가상의 서브 그래프 구조를 추가하는 방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스크 레벨 프롬프팅입니다. 이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형식을 사전학습 태스크 형식으로 리포뮬레이션 하는 방식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 간의 갭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태스크를 링크 예측으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서브 그래프 간의 유사도 문제로 변환하는 방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representation 레벨의 프롬프팅입니다. 이는 모델 내부의 임베딩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아웃풋 레이어에서 나오는 임베딩의 프롬프트 벡터를 연산하거나 아니면은 GNN의 각 히든 레이어마다 프롬프트를 적용하는 방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소개드릴 모델은 데이터 레벨 프롬프팅의 첫 번째 모델, 2023년에 발표된 어린원 모델입니다. 기존의 그래프 프롬프트 연구들은 대부분이 하나의 사전학습 태스크를 하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추는 데 그쳐서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원은 이 이름과 같이 모든 레벨의 태스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인듀스드 그래프를 생성해서 노드 및 엣지 레벨의 작업을 전부 그래프 레벨의 작업으로 리포뮬레이트 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eformulating Downstream Task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노드나 엣지 레벨의 태스크들을 전부 그래프 레벨의 태스크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타겟 노드나 타겟 엣지를 중심으로 K-홉의 로컬 네이버후드 정보를 포함하는 서브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듀스드 그래프를 통해서 모든 태스크가 결국 서브 그래프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어린원 모델은 서로 다른 레벨의 태스크 갭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이렇게 생성된 인듀스드 그래프에 프롬프트 그래프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메타러닝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GNN 모델의 파라미터는 고정한 채 다양한 그래프 태스크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프롬프트 초기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메타러닝 기반의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어린원 모델은 인듀스드 그래프로 태스크 레벨 갭을 완화할 수 있고 또 메타러닝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그래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어린원 방법론이 기존의 파인 튜닝 패러다임보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가 일관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맨 아래줄을 보시면 데이터가 극도로 적은 퓨샷 세팅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서도 프롬프팅을 거친 그래프 임베딩이 클래스별로 훨씬 뚜렷하게 클러스터링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GPF 모델입니다.
기존의 프롬프팅 연구들은 특정한 프리트레이닝 모델, 그 중에서도 주로 링크 프레딕션 기반의 모델에만 종속되어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GPF 모델은 모델을 태스크에 맞추려 하지 않고 다운스트림 인풋 데이터를 모델이 잘 처리하도록 맞출 수 있게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바로 인풋 그래프의 피처 스페이스 자체를 수정하는 것인데요. 학습 가능한 가상의 벡터 P를 오리지널 그래프의 모든 노드 피처 X에 단순히 더해버리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노드에 대해서 똑같은 벡터를 더하게 되면 노드별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은 GPF 플러스도 함께 제안합니다. GPF 플러스는 노드 수와 무관하게 학습 가능한 K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미리 정해둡니다.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각 노드 피처 X와 기저 벡터 간의 연관성을 계산해서 가중치를 구합니다. 이후 이 가중치를 바탕으로 베이시스 벡터들을 가중합해서 노드마다 서로 다른 맞춤형 프롬프트 벡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델의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해당 페이지의 실험 결과는 프로틴이나 몰리큘러 프레딕션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인포맥스나 어트리뷰트 마스킹 등 구조가 완전히 다른 4가지 프리트레이닝 전략에서 기존의 파인튜닝 패러다임을 사용한 것과 GPF 모델들을 적용한 것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기존 파인튜닝 대비 거의 모든 데이터셋과 사전학습 전략에서 GPF 모델을 활용한 것이 항상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커브를 보시면 파인튜닝 모델들은 학습 스텝이 진행될수록 오버피팅과 사전학습에서의 지식을 잊는 캐타스트로픽 포겟팅 문제를 겪는 반면 GPF나 GPF 플러스의 경우 일관되게 성능이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전체를 파인튜닝하는 것보다 적은 파라미터만 학습하는 이런 프롬프트 튜닝이 과적합 방지에 얼마나 탁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태스크 레벨 프롬프팅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태스크 레벨 프롬프팅 모델은 GPPT입니다. 이 연구는 그래프 프롬프팅의 개념을 가장 초창기에 정립한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은 그래프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굉장히 다양한데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는 주로 링크 프레딕션으로 한정되어서 진행된다는 점, 즉 오브젝티브 펑션의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모델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강제로 사전학습 태스크인 링크 예측의 형식으로 리포뮬레이션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구체적인 메소돌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인풋 그래프에서 무작위로 일부 엣지를 마스킹하고 GNN이 타겟 노드 페어의 연결 확률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그 다음 다운스트림 프롬프팅 단계에서는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타겟 노드의 네이버후드 토폴로지 정보를 담은 스트럭처 토큰과 우리가 예측해야 할 레이블의 정보를 담은 가상의 태스크 토큰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전학습된 모델이 이 스트럭처 토큰과 태스크 토큰 사이의 연결 확률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링크 예측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온 태스크 토큰의 클래스가 바로 해당 노드의 예측 레이블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의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GPPT 모델이 기존 모델들과 대비하여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 결과를 봤을 때도 학습된 태스크 토큰들, 이 별표들이
각각의 클래스의 군집의 제일 중심에 위치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의 기준점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GPPT 모델은 기존 방식들처럼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하는 것이 아니라 GNN 파라미터를 픽스한 상태에서도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프리트레인 태스크의 갭에는 상관없이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GPPT를 포함하여 여러 그래프 프롬프팅 모델들은 노드 레벨의 태스크에만 특화되어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프 프롬프트 모델은 프리트레이닝과 다운스트림 태스크 모두 서브 그래프 시밀러리티 프레딕션 태스크로 통일해버리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그래프를 GNN 인코더에 넣어서 타겟 노드의 로컬 네이버후드를 포함하는 컨텍스추얼 서브 그래프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원본 그래프에 실제로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서브 그래프 벡터 간 시밀러리티는 높아지도록, 그렇지 않은 연결되지 않는 노드들의 서브 그래프 간 시밀러리티는 낮아지도록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합니다. 이후 다운스트림 프롬프팅 단계에서는 태스크 레벨을 통일시켰음에도 또 태스크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러너블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트 벡터를 도입합니다. GNN을 통과해서 서브 그래프 임패딩을 집계하는 리드아웃 단계에서 이 러너블 프롬프트 벡터를 결합하는데요. 이때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사용해서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때 어떤 피처가 더 중요한지 그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그래프 프롬프트 모델이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 나왔던 GPPT 모델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결과를 보시면 이는 그 레이블 데이터 수에 따른 정확도 그래프인데 파란색 세모와 파란색 선으로 이루어진 이 그래프 프롬프트 결과를 보시면 레이블이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 극단적인 퓨샷 환경에서도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에서 시작하고 또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프롬프트 모델은 여전히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 복잡한 패턴을 가진 다양한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그래프 프롬프트는 링크 예측 기반의 프리트레이닝 구조에만 종속되어 있어서 딥그래프 인포믹스나 그래프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같은 다양한 패턴의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너블 프롬프트를 오직 마지막 출력층이 리드아웃 레이어에만 적용했다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GNN은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포착하는 정보의 스코프나 의미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하이어라키컬한 지식을 인코딩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 프롬프트 기존의 그래프 프롬프트 모델은 마지막에만 러너블 프롬프트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레이어별 지식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프롬프트 플러스 모델의 경우 여러 가지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도 서브 그래프 시밀러리티 태스크로 리포뮬레이션 하는 것과 또 GNN의 모든 레이어에 러너블 프롬프트를 적용하는 아이디어로 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메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모든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타겟 인스턴스와 포지티브 인스턴스 간의 유사도를 높이는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딥그래프 인포맥스나 인포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컨트라스티브 러닝 등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각자의 인스턴스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만 다를 뿐, 타겟이 무엇인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인스턴스가 각각 무엇인지 그것만 각각의 룰에 맞게 잘 정의를 하면 거의 모든 그래프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이 이 서브그래프 시뮬러리티 태스크 프레임워크 안에 잘 포섭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인 레이어 와이즈 프롬프트 디자인입니다. 해당 슬라이드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기존의 그래프 프롬프트 모델처럼 마지막 리드아웃 단계에만 프롬프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GNN의 매 히든 레이어마다 러너블 프롬프트 벡터를 독립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레이어별로 다른 스케일의 구조적 특징에 적절하게 프롬프트 웨이트를 부여할 수 있게 돼서 이 GNN의 특성 중 하나인 하이어라키컬한 놀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과표를 보시면 레이어별로 프롬프트를 적용한 그래프 프롬프트 플러스 모델이 기존 그래프 프롬프트 모델 대비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은 물론이고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큰 폭의 성능 향상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의 표를 통해서도 이 그래프 프롬프트 플러스 모델이 기존의 다른 모델들이나 그래프 프롬프트 모델들보다도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 표로 보시면은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같은 다양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범용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고 또 잘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프 프롬프트 러닝의 등장 배경이나 모티베이션, 그리고 데이터 레벨이나 태스크 레벨,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레벨에 이르는 최신 프롬프팅 모델들의 진화 과정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